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후 세계적인 축구 스타죠. 네이마르 선수와 정말 친형제나 다름없을 정도로 너무나 막역하게 지내는 모습들이 화제가 됐고 또 많은 또 팬들이 흥분해 왔었는데요. 이 네이마르 선수와 2023-2024 시즌 어떤 호흡을 맞출까, 어떤 플레이를 펼칠까 이런 기대감들이 고조되는 가운데 네이마르 선수가 파리를 떠나겠다라는 의사를 구단에 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이마르 선수가 유난히 이제 이강인 선수한테 장난을 많이 치죠. 그게 굉장히 영상에도 많이 잡히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브로맨스 얘기까지 현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이게 저희들이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네이마르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좀 각별하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아시아 투어 기간 동안 좀 두드러졌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경기장 안에서 시너지로 이어지겠다라는 기대감까지 있었는데요. 예, 거기다가 또 이강인 선수가 워낙 이제 현재 그 유니폼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일본에서도 가장 많이 판매된 게 이제 이강인 선수 유니폼이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파리 쪽에서 약간 조금 둘을 굉장히 밀고 있는 형태거든요. 왜냐면은 메시 떠났죠. 그리고 은바페 그 사태들이 발생을 하면서 거의 네이마르와 이강인을 조금 포커싱을 맞추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지금 네이마르가 갑자기 떠난다라고 하니까 조금 난리가 난 거죠. 예, 사실 이 보도가 그냥 찌라시성의 얘기가 아니라 믿을 만한 매체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1차적으로는 FC 바르셀로나 소식에 있어서는 1티어라고 할 수 있는 제라르 로메로 기자가 이전까지 라디오 방송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다가 본인의 트위치 채널을 이제 오픈한 이후에는 여기서 엄청난 가십성 소식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먼저 소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로메로 기자가 약간 조금 과하게 좀 과격하게 표현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약간 조금 놀림감도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정보력은 상당히 좋거든요. 특히 그렇죠. 바르셀로나 관련한 정보력은 그래서 지난 여름에 맨록 해서 연달아서 때려 눕혔잖아요. 하피냐 이적이라던가 그리고 또 쿤데 이적 가지고 둘이 이제 맞다이를 떴다가 로메로가 완승을 거두기도 했었는데 여기 그 히안테스 FC라는 트위치 채널이 이제 그 로메로가 운영하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트위치.tv 제라르 로메로라고 적혀있는 이게 있는데 7일 12시에 네이마르 사과를 방송한다라고 예고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로메로가 얘기를 했냐면요. 네이마르 거는 진짜다.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 측에 본인 영입을 직접 제안을 했다. 역제안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는 기꺼이 연봉을 깎을 의향이 있다. 왜냐면 워낙 연봉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깎을 의향이 있고 자비가 이적을 용이하게 할 것이고 라포르타 회장은 네이마르와 계약하길 원한다. 다만 차비 감독이 아직 동의하지 않은 상태다. 차비는 네이마르 복귀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걱정한다. 다만 드레싱룸 선수단 반응은 긍정적이고 차비가 만약에 여기에 예스 사인을 보내면은 그러면 이적 협상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예, 사실 네이마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에 와서 이 MSN 트리오와 함께 최전성 시대를 누리고 그때 이제 메시의 후계자로 불리면서 메시가 떠난 이후 바르셀로나의 에이스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 메시 선수가 생각보다 황혼기가 안 오면서 나는 좀 나만의 그 역사를 만들어야겠다고 파리를 떠났잖아요. 그 2인자에 만족할 수 없어서 이제 떠난 거였는데 떠나고 나서 도리어 더 안 좋게 됐었죠. 거기다가 또 은바페까지 오면서 본인이 다시 2인자가 됐었는데 지금은 또 다시 1인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쨌건 간에 그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사실 네이마르 선수가 이제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보도들은 이전부터 연중 행사로 꾸준하게 나오긴 했었어요. 예, 사실 리그왕에서 순환을 많이 겪기도 했지만 본인이 이제 바르셀로나를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고 실제로 추진한 적도 있었는데 갖가지 많은 이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는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태가 또 안 좋아지면서 이게 무산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여름은 조금 조용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이번 여름은 네이마르가 사우디 이적설이 도리어 있었지 바르셀로나 복귀설은 없었어요. 그 이유가 은바페까지도 이제 그런데다가 엘리케 감독이 오면서 그러면서 네이마르가 결국은 메시와 은바페가 떠난 그 파리의 에이스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지배적이었는데 갑자기 로메로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이건 뭔 소리야? 좀 이랬었거든요. 네,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엔리케 감독이 그 MSN 트리오와 트래블을 달성할 때 네이마르의 포텐을 쫙 끌어올리기도 했었고 또 이강인 선수랑 잘 지내고 있는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네이마르 선수가 최근에 그 어느 때보다도 팀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으니까 아니 이게 뭔 소리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로메로 기자가 곧바로 이제 네이마르 복귀 관련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긍정적인 반응이 63%가 나오면서 그래도 바르셀로나 팬들은 여전히 네이마르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입장이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예, 그리고 로메로 기자의 그 보도를 보더라도 선수들까지도 긍정적이면 차비를 설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예. 이때까지는 그래도 로메로 원래 그 바르셀로나 친 바르셀로나 기자고 하니까 바르셀로나 그냥 소식들 그냥 루머 그냥 얘기하는 거겠지 싶었는데 로마노 기자가 바이에른 경기가 있기 1시간 전에 유튜브를 올리면서 네이마르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뭐지 했는데 여기 네이마르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선수가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는 비밀이 아니다.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 복귀에 열려 있다. 거기다가 그 네이마르 에이전트인 자비와 라포르타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니까 자비가 있기 때문에 네이마르의 바르셀로나 이적이 어느 정도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바르셀로나의 셀러리캡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오래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서 이적 시장 데드라인까지 주목해볼 선수로 네이마르를 선택을 한 겁니다. 결국엔 로메로가 사실 바르셀로나의 모든 소식을 다루니까 사실 공신력 여부를 떠나서 긴가민가 했는데 로마노까지 이제 이 소식을 건드렸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랑스의 공신력 1티어 매체죠. 레키프에서도 이 네이마르 상황을 보도했는데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물론 이 기사를 작성한 거는 로익 탄지 기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익 탄지 기자가 어쨌건 레키프에서 가장 공신력 끝판왕이잖아요. 하지만은 그래도 다미앙 레고르하고 위고 델롱 두 명이 이제 공동으로 합작해가지고 쓴 기사인 건데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네이마르가 일요일에 파리 생제르맹 그 알켈라의 피해장과 만나서 거기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고 싶다고 알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에 팀을 떠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시아 투어에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자택에서 가족과 또 이제 피니 자하비를 만나면서 이제는 파리를 떠나야 될 때가 됐다라는 데 동의를 했다라고 해요. 네이마르는 토요일 로리앙과의 리그 개막전을 치르는 것에 대한 그 적절성에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뛰어야 되는지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복귀를 희미하게 보지 않는 바르셀로나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적 소식에 능통한 이런 그 소식통들은 전부 다 모두가 바르셀로나가 네이마르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네, 사실 네이마르 선수가 최근 인터뷰에서 얘기했을 때는 팬들이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나는 파리에 남겠다 이런 말을 했었지만 분명히 파리 팬들이 특히 메시 선수한테도 그랬지만 지난 시즌에 네이마르를 향해서 야유도 하고 또 집까지 찾아와서 떠나라고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상처를 받았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이마르가 파리를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5월 초 그의 집 앞에 대규모의 파리 생제르맹 서포터들이 도착해서 시위했던 것을 네이마르는 기억하고 있다. 이 사건은 그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보다 일반적으로 그는 구단이 선수들을 외부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노출되어 있다고 느낀다라고 한 겁니다. 네,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전부터 이어져 왔던 일인데요. 다만 최근에는 분명히 남겠다. 게다가 사우디의 제안도 거절한 상태였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로 갈 수 있는 조금 여지, 희망 뭐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 이제 로메로 기자가 바로 이제 리트윗을, 레키프 기사를 리트윗을 하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하면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소식이 나올 것이다 라면서 업데이트를 예고했습니다. 즉 앞으로 나의 보도와 방송을 지켜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즉 로메로로 시작해서 로마노를 거쳐서 레키프까지 나왔으니까 이 일은 굉장히 뜨거운 이적 시장의 핫 이슈가 된 것인데요. 일단 네이마르 선수의 계약 상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바르셀로나가 네이마르를 영입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인 건데요. 일단 그 네이마르의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음바페보다는 1년이 더 길게 있죠. 물론 뭐 선수 옵션 1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스타 플레이어들을 데려오면서 너무 호구 딜을 했어요. 예. 구단이 구단 옵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선수 옵션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선수한테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음바페보다는 1년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2024년 여름에 네이마르를 팔아도 되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결국은 바르셀로나의 셀러리캡 문제가 너무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물론 연봉을 깎겠다라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네이마르가
일단 그 연봉이 3천만 유로에다가 여기에 더해 옵션까지 있고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면은 막대한 보너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물론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쉽지가 않긴 한데요. 그리고 네. 중요한 건 뭐냐? 3천만 유로가 세후 금액이라는 거예요. 네. 사실 세금까지 파리가 내주는 조건이라는 건데 바르셀로나 특히 스페인 노동법에 따르면 아무리 본인이 연봉을 낮춰도 전 직장 연봉의 50% 이상을 낮출 수 네.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메시가 결국 떠나게 됐던 거였잖아요. 메시는 무구부로 뛰겠다라고 했었는데 예.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던 거였는데요. 왜냐면 그 조항이 이제 편법 조항으로 이제 해석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받던 연봉이 아니어도 유지된다. 즉 사실 바르셀로나가 깎아도 1,500만 네. 유로는 줘야 된다. 거기다 노동법에 위반되기도 하는 거고요. 예. 물론 예. 이걸 어떻게 선수를 정리하고 물론 이제 덴벨레가 나간다거나 또 많은 선수들이 나가고 캐시에도 나가고 뭐 이러면은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이 쉽진 않다. 네, 거기다가 지금도 마르코스 알론소도 그래서 방출하려고 한다라고 하거든요. 900만 유로의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얘기들을 로메로 기자가 한 거예요. 누구도 아닌. 그렇기 예. 때문에 네이마르를 데려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예, 결국에는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남은 기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예. 그 남은 기간을 다 써야 된다. 그래서 로마노 기자도 이적 시장 끝까지 가야 되고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다만 중요한 것은 덴벨레가 파리로 가는 것 그 협상 속에서 어떤 또 조건들이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이미 파리 생제르맹이 하모스, 무아니, 덴벨레 뭐 이런 공격수들을 대거 영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네이마르가 나간다면 이 움직임들은 좀 더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긴 해요. 예, 거기다가 이제 그 로마노 기자가 이제 하무스 히어리고를 띄웠죠. 예. 예, 그러면서 6,500만 유로의 기본급에 1,500만 유로의 옵션이 있고, 근데 이제 FFP 룰 이슈 때문에 임대 후 완전 이적 조항이 있는 형태로 데려온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올 여름에는 여전히 벤피카 소속으로 파리에 임대된 선수지만 이게 의무 이적 조항이니까 2024년 여름에 이 이적료가 무조건 발동되는 그 상황이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파리에 이적이 되는 것이고 다음 주에 메디컬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 보도의 정확성은 하무스 본인이 여기에 좋아요도 누르고 본인이 리트윗을 했어요. 예. 나 파리 가. 이렇게 알린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레키프의 뭐 공신력 상당히 높은 기자인 로이탄지 기자 역시도 파리 생제르맹이 하무스 이적 놓고 벤피카와 완전 합의를 봤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같은 내용들을 적긴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예. 덴벨레 같은 경우에 조금 지연됐다, 변수가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또 결국에는 파리로 오는 것 같아요. 오는 게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그 프랑스에서는 공신력 끝판왕, 가장 공신력이 높은 기자는 부합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 예. 사람이 이제 그 정치부로 가면서 축구 관련된 이제 뭐 얘기들은 거의 안 하는 상태긴 하지만은 그래도 호일룬 이적, 맨유 이적과 그 호일룬 이적을 한 이유는 파리가 결국 하무스를 영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예. 하면서 그런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덴벨레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덴벨레 사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묻는데 선수는 파리와 5년 계약에 합의를 했다. 다만 아직까지 이적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거는 바르셀로나가 서류를 보내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선수와 파리 생제르맹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모든 건 앞으로 48시간 안에 해결될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네, 사실 이 감페르컵 토트넘과의 경기에 덴벨레 선수를 소집한 것은 아마 어떤 모종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 경기 이후에 좀 해결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네이마르에 대해서 그 차비 감독이 오케이 사인을 보내면은 이거를 또 협상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덴벨레가 파리로 오는 것은 네이마르 상황까지 연결돼서 볼 수가 있고 일단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덴벨레는 파리로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이강인 네이마르 조합의 플레이를 올 시즌에 많이 기대하신 것 같은데 만약 뭐 네이마르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덴벨레라든지 하무스라든지 다른 파트너들이 있고 또 네이마르 선수가 뭐 이런 선수들이 온다고 해서 꼭 나가는 게 아니라 또 함께 뛸 수도 있는 가능성은 아직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현 시점까지는 그래도 저는 잔류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실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만약에 네이마르가 떠난다면은 무한히 영입에 직접적으로 또 뛰어들긴 하겠죠. 저는 그가 현 시점에서는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무한히 영입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무스도 결국 FFP 룰 때문에 임대로 데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 프랑크푸르트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어요. 프랑크푸르트는 무한히를 보내면 당장 그 대체자를 영입해야 돼요. 벤피카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영입은 솔직히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파리 생제맹이 무한리를 영입할 때 맥시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옵션까지 포함해가지고 8천만 유로라고 하는데, 근데 프랑크푸르트는 1억 유로를 고수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이마르가 떠나면은 그러면은 그 돈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설령 네이마르가 떠나더라도 공격 숫자 자체는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일단은 뭐 네이마르 선수가 한국에 와서 전북과의 경기를 풀타임 소화한 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로리안과의 경기는 안 뛸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파리 고별전을 치른 것일까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개막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그리고 로리앙전 네이마르 무조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하무스가 바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 그 메디컬, 총구가 이 메디컬 테스트가 왜 이렇게 늦게 잡혔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일단 8월 13일 일요일 새벽 4시에 파리와 로리앙이 2023-2024 시즌 리그안 개막전을 치르는데요. 지금 아시아 투어를 마치고 파리로 돌아간 선수들의 훈련 영상도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 이강인 선수, 뭐 네이마르 선수 다 좋은 컨디션으로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강인 선수 원래는 그 개막전은 선발 출전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뭐 만약에 네이마르가 떠나겠다라고 얘기한 게 사실이고 또 이게 만약에 급진전 된다면은 그러면 또 이제 개막전에 출전 못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더욱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무스도 늦게 가세야 하고 또 이제 덴벨레도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그러면은 당장 개막전에 뛸 수 있는 공격 자원이 너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파리 생제맹이. 그래서 이거 이러면은 개막전에 선발로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도 어쨌건 부상에서 갓 돌아왔으니까 교체부터 시작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거 팀 사정 때문에 선발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좀 들 정도예요. 예, 결국엔 로리앙전 어떻게 운영할지도 앞으로 파리의 이제 영입 상황과 이적 시장 상황에 큰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네이마르 선수, 이강인 선수와 이 결별하게 될지 아니면 함께 또 올 시즌 내내 멋진 활약을 펼치게 될지 최신 소식 나오는 대로 한준 TV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